안녕하세요. 청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평생 연구해야 될 주제인 바로 자기 최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최면이라는 것은 내 마음, 몸, 나의 모든 것, 무의식, 잠재의식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내가 주인으로서 나에게 올바른 내가 원하는 그런 긍정적인 최면을 거는 것을 바로 자기 최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간단하게 대표적인 어떤 말을 통해서 자기를 최면을 거는 일종의 자기 암시겠죠. 우리가 뭐 자주 했던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로서 거는 거. 그게 어떤 언어의 최면, 즉 자기 최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대체 이 말의 힘, 말의 최면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무섭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책 진짜 마음, 가짜 마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 드릴게요. 나에게 될까라고 묻지 마세요. 그러면 약한 마음이 마치 기다린 듯 올라와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지금은 때가 아니야. 괜히 했다가 창피만 당할지 몰라. 이것은 나와 맞지 않아. 수많은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면서 결국 하지 말자로 결론할 확률이 높습니다. 설령 그런 부정적인 마음에서 일을 시작하더라도 당신은 이미 5할의 친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하고 싶은 일들을 될까라는 말 한마디로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시작부터 실패와 패배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최면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돼서 과정이 되고 결과가 되는데 우리는 시작부터 안 돼, 하지마, 포기해, 넌 왜 이래, 이 바보야, 멍청이야, 넌 무능력해, 넌 할 수 없을까라는 이미 자기 최면, 강력한 주술, 마법, 마술을 내가 부려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본 바로는 이미 5할의 친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수용, 자기 이해, 자기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 최면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 물에다가 뭐 사랑해라고 했을 때는 아주 사랑스러운 결정체가 나오는 거고 망할 놈 죽어라 했을 때는 물이 살기를 떠고 이 두려움에 꽉 찬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듯한 그런 물의 결정체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지금 말을 하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내 몸은, 내 정신은 이 모든 것은 반응하게 된다. 내가 나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내 몸에 물이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데 이 바보야, 넌 안 될 거야. 라고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물은 힘이 쭉 빠져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단순한 내용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부정적인 악담, 즉 이 말이라는 것, 이 말이라는 것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그 말이 결정이 돼버린다. 그 말로 인해서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전부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해왔다. 그래서 그 부정에 따라서 현재 내 모습이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 말하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마음의 병이 생긴다. 제가 만난 대부분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강박증이나 여러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언어가 부정적이에요. 일단 물론 마음이 이제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가 많고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변해지는데 그것도 맞지만 대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항상 삐딱해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항상 자기를 비난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비난해요. 항상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항상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마음의 병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꾸준히 내 자신에게 비난과 악담과 미움과 상처의 화살을 쏘았다.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병들어 버렸다. 70%의 물이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고여버렸다. 썩어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놓고 기분이 좋아지려고 해도 마음이 우울해져 있어요. 이미 슬퍼 있어요. 마음 이미 불안에 벌벌 떨고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강박증에 사로잡혀서 공포증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 말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했을 때 대체적으로 마음의 병이 걸린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마음의 병이 걸린다. 70% 이상이 되는 물이 하루 이틀, 1년, 10년, 30년 동안 안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버리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굳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움직이지 못한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증이라 말하잖아요.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결벽증, 발표 불안증, 사회공포증, 공황장애, 뭐 그런 것 같은 어떤 병이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마음의 병, 이런 어떤 부정적인 자기 체면이 심해지면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병 들어간다. 일체유심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면 두통이 생기잖아요. 마음이 아팠는데 마음이 짜증났는데 머리가 아파버려요. 몸이 아프는 거예요. 슬픈 일이 생기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 현대의학에서는 이 몸과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아니라 이것과 이거는 항상 연결된다. 마음과 몸은 하나다. 친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야지 몸이 건강하고 또 몸이 건강했을 때 마음이 건강하다. 신체 장애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마음이 몸과 연결되어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여기 귤, 아주 시큼한 귤 아니면 레몬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특히 시큼한 레몬이라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시큼한 레몬을 한 조각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한 조각을 뜯어서 이렇게 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먹는다고 상상만 해보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상상.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을 했을 때 여러분 몸에 어떤 증상, 반응이 일어나나요? 이미 여러분의 혀에는, 이미 입에는 침이 고여있다. 웃기지 않아요? 이 레몬, 이 귤이란 거를 상상만 했는데, 눈으로 보기만 했는데 이미 내 몸에 분비물이 나는 거예요. 몸이 반응을 했다. 레몬을 상상했는데 침이 났다. 레몬이라고 말했는데 침이 나왔다. 내가 나에게 바보라고 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이 될지는 뻔해요. 바보라 하면 몸이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막 머리가 복잡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사랑한다 영구가, 괜찮다 누구야, 이런 식으로 따뜻한 마음을 주면 따뜻한 몸의 반응이 나온다. 이게 바로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진 최면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 그게 이제 신체화 장애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몸이 병드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서서히 그런 부정적인 자기 암시가 오랫동안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 스트레스, 암의 주요한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거죠. 스트레스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건강해지지 못하고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암에 걸린다라는 거죠. 자꾸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화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심장병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자꾸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면 아 골치 아파 골치 아파 그러면 이미 만성 두통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음의 문제가 인해서 몸의 병도 들고 몸의 병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든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잘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긍정의 힘은 도대체 무엇이냐?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긍정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수용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한때 긍정이 나는 할 수 있다. 왠지 이게 긍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캔디처럼 외로워도 슬퍼도 난 울지 않을 테야. 왠지 이게 긍정적인 자기 최면이라고 한때는 생각했는데, 최면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니까 아 그게 다가 아니구나.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는 슬플 때, 눈물 날 때 수용하는 건 뭘까요? 진정한 긍정은 뭘까요? 진정한 긍정은 부정 또한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슬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게 내 자신을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감정을 존중해주는 건데, 우리는 슬플 때 울지마, 울면 안 돼, 약해지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자기를 막아버리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대로 존중해주고 수용해주는데, 슬플 때 울어야 되는데 우리는 슬프면 안 돼, 슬프면 안 돼, 강해져야 돼, 그런 식으로 그게 긍정의 최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괴로울 때는 충분히 내가 괴롭구나라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수용이 필요하는데, 괴로우면 안 돼, 괴로우면 안 돼 그러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펴버리고 게임 중독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화가 나면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마치 긍정이고 자기를 다스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화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면서 아 내가 지금 많이 속상해 있구나, 내가 화가 많이 있었구나, 내 감정을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 진정한 긍정이고 수용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배워왔던 긍정은 어찌 보면 참는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이런 힘든 감정으로부터 나를 숨기려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걸 바로 전문용어로 화병이라 그러죠. 화병. 서양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라 그러고, 자꾸 참으면 화병이 생겨요. 그래서 화병을 신체화 장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애꿎은 몸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자리 잡아 있으면 몸도 깨끗한 상태에서 건강해지는데, 마음이 여기서 부글부글 끓고 마음이 병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혈액순환부터 해서 모든 몸이 이제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그게 이제 신체화 장애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는 게 긍정이 아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뭐 누군가한테 욕을 하고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긍정은 수용이다. 있는 그대로의 내 감정을 존중해 주는 거다. 수능시험에 떨어진 아이를 보고 이 바보야, 넌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봤어? 이것도 아니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다음에 너 서울대 갈 수 있어, 이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 많이 했다, 결과가 잘 안 나왔구나,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너를 믿는다,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어, 수용해주면 오히려 이 아이가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년엔 서울대 갈 수 있어, 긍정적으로 해, 그러면 부담이 되잖아요. 이 바보야 넌 왜 그거밖에 못해, 그러면 오히려 더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수용이다. 그래서 자기 최면의 목적은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나에 대한 온전한 수용을 통해서 이 자신감을 만들어가는 거다. 나를 수용조차 못해버리면 내가 내 자신을 움직일 수가 없다.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잠재의식, 무의식과의 소통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수용이 1번이라는 거죠. 수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대화가 되지 않아요. 엄마하고 아들이 대화하려면 친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친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평생 둘이 싸워요.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사장과
직원 간에도 그런 수용과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자기 입장만 봐버리면 결국은 싸우게 되는 것처럼 내 자신과의 대화도 충분히 우리가 수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재의식, 이런 무의식 같은 존재를 그런 어떤 의식의 영역을 저는 이렇게 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인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부려먹어야 된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해줘야 될 나의 친구이고 내가 말하는 대로 들어준다. 너 이렇게 그러면 내 주인님 그런 거죠. 나는 바보 멍청이야 그러면 내 주인님은 바보 멍청입니다 그러는 거죠. 아,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고 내가 자꾸 말해주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예, 주인님이 가치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난 허구한 날 왜 이 모양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예, 주인님은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잠재의식이 대답해 주겠죠. 하인처럼. 아, 나는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충분히 내 자신을 믿고 가면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갈 것이다. 네, 주인님이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시크릿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기 최면이라는 것은 나는이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나는 어떻다. 나는 바보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참 가치롭고 소중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이다.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내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안다. 나는 하면서부터 이미 내 모든 모습이 결정된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악담을 던져버리고 안 좋은 소리를 해버린다. 즉 그게 말의 힘이고 말의 씨가 된다. 그래서 나는이라는 말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나는이라는 말은 저 우주에 보내는 진술이자 우주에 보내는 진술이자 명령이다. 나는 하고 내가 딱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물론 우주가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실제 되잖아요. 내가 이거 정말로 진정으로 할 수 있다, 해보고 싶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시험에 도전하는 거, 내가 이번 시험에 꼭 도전해서 합격하고야 말겠습니다 하면 직접 그 시험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기도 전에 난 저거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하면 학원에 가서도 공부도 안 하고 도전조차도 안 하니까 평생 안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나는이라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자기 최면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떤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장 내 자신에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언어들이 하루, 한 달, 1년이 쌓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되었고 성격이 되었고 행동이 되었고 또 습관이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치관부터 해서 운명이 달라져 버린다. 그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어떻게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만 잘 살펴봐도 나의 어떤 문제점으로부터 벗어나서 되도록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내 자신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긍정적인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